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광주와 전남 여수, 순천, 광양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었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전남 동부권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은 집값 과열 여파가 남아있어서 조정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여순강으로 묶여 전남 동부권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광양은 최근 26주째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분양 물량도 1,000호가 넘자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키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이 많이 쌓여서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 동부권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최대 70%로 높아지고 청약 요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 없는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집을 더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긴 합니다. 광주도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낮아 해제 요건을 갖췄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키로 결정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하락세를 보이는 전국 상황과 달리 광주만 100주 넘게 상승해 정부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주택 가격 상승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고 최근 미분양 물량도 급증해 연말 이전 국토부의 추가 해제 지역 발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해보는 연속 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기정 당선인은 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발탁했고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을 재정경제 자문으로 선임했는데요. 현 정부의 장 차관급의 지역 인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과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에 40대 초반의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 출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강기정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이 발탁된 겁니다. 강 당선인은 청년 정책과 새로운 경제 정책 등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균형 발전, 신활력, 청년, 국방이라는 키워드를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광주의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현행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은 고위공무원이나 선출직 자치단체장 출신, 기타 지방행정 분야 경력자를 임명하도록 조례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부시장은 대체로 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이 임명됐고 경제 분야에 주력했습니다. 기존에 없는 조직 편제를 해서라도 동등한 수준의 경제 인사는 반드시 줄 필요가 있다. 강 당선인은 대신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재정경제 자문역으로 선임했습니다. 현 정부 장차관에 지역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특히 경제부처를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해 특별히 위촉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광주에게 절실히 필요한 재정 관련, 예산 관련, 경제 쪽 관련 많은 인사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한편 공석인 산하기관장과 개방형 직위 인선,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조직 개편 등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윤아 양 일가족 3명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진행된 1차 부검에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사망 경위를 밝힐 열쇠로 보고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이후 행적이 끊겼다가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조윤아 양 가족. 경찰은 숨진 일가족 3명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에서 외상이나 질병 흔적이 없고 사인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인 불명 익사는 폐지할 수 없다. 그런 결과는 그거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모르고 약물 검사 같은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죠.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추락 등 사고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체내 플라크톤 검사도 함께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인양한 승용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2대를 사망 경위를 밝힐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변속기가 주차 위치에 놓였던 이유도 밝힐 계획입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을 복원해 분석하는 데는 보름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사망 전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양의 부모가 신용카드 대금 등 1억 원의 금융권 채무를 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버지 조 씨의 가상화폐 루나를 검색한 인터넷 기록과 주변 지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 증언이 나온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장기 체험 학습을 신청한 조양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체험 학습 기간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연속 5일 이상으로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한 경우 담임 교사가 주 1회 이상 통화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여수 묘도 온동마을 주민들의 몸에서 카드뮴과 수은 등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마을 주민 86명에 대한 건강 영양조사 결과 생체 카드뮴 농도는 그램당 1.71 마이크로그램 크레아타닌으로 전국 단위 조사보다 4배가 높았고 수은의 농도 역시 그램당 0.62 마이크로그램 크레아타닌으로 2배가량이 높았습니다. 과학원 측은 첫 조사여서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추정 모니터링과 배출원 관리 등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장봉환 씨가 최근 순직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추가 신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순 민중항쟁전국연합회는 순천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봉환 씨의 순직 결정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순직 결정에 따라 당시 숨진 철도 공무원 60여 명과 공무원과 교사 등도 순직 인정의 길이 열렸다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전남 서남부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달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가 73으로 5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고 7월 업황전망 BSI도 68로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사 기업들의 33%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26.7%, 내수 부진 10%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가 스마트 항만과 친환경 스마트 선박이 그리는 미래 해양산업을 주제로 서남권 미래해양산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와 해양수산부 등 해양 전문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 등 조선 해양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해양 항만 정책과 스마트 항만, 기술 등에 관련된 주제 발표과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한 극단 관계자들이 배우들에게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광주 연극협회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연극협회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극단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번 달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연극협회는 소속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는 틈을 타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다시 광주와 전남의 1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체감온도가 오늘도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많겠고요. 밤 사이에는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오늘도 33도까지 오르지만 내일은 오늘보다도 2도가량 높은 35도가 예상되고요. 하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다시 낮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 25도, 장성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곡성과 구례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최고 기온 31도, 장흥과 완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